안녕하세요. 박재진 변호사입니다. 본 영상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? 그런데 갑자기 큰 상속을 받으시거나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많은 분들이 기뻐할 틈도 없이 바로 걱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. '아 나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는 어떻게 되지? 혹시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니야?' 네, 맞습니다.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시면은 실제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박탈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네.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엄격한 한도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되면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겠죠.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시면은 당연히 초과하시는 순간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. 메디케이드에서는 그 돈을 받은 그 달에는 그 돈을 소득으로 보고 그다음 달부터는 자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. 자산 또는 소득 한도를 넘는 순간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되게 됩니다. 주의하셔야 될 것이요. 메디케이드는 월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. 이 월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하루라도 그 달에 그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 해당하는 그 월을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초과되는 자산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원칙부터 말씀드리면요. 큰 돈을 받으시면 즉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메디케이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. 메디케이드는 해당 월 급여부터 중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메디케이드 혜택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그 돈을 다 정리하신 후에 다시 해당 부서에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돈을 다 쓰고 없으니 이제 다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재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메디케이드 그 부서에서는 그 자산이 다 써서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셨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이거 원칙대로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거 나중에 정부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. 어 정부는 초과되는 자산이 있었던 달들을 계산을 해서 해당 월에 지급한 그런 혜택들을 정산을 한 후에 그것을 물어내라고 여러분에게 요청을 해줄 겁니다. 따라서 그 돈을 다 혜택 받았던 것을 다 되갚으시면은 그 외에 추가적인 벌칙은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갑자기 생긴 큰 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뭐 많은 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거예요. '아 나 이 돈 그냥 내 자식 명의로 바꾸거나 내 자식한테 주고 체크 써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?' 네,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이게 조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일부러 없애시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. 또는 룩백 피어리어드가 있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어 네. 예를 들자면 양로원 서비스 같은 것이겠죠. 네, 양로원 롱텀 케어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주정부는 최대 5 년까지 거슬러서 올라가서 페널티 기간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페널티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가지고 계셨던 초과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금액과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한 월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 월 비용으로 나누게 되겠죠. 그래서 해당 개월수만큼의 커버를 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없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초과되는 자산을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는 게 그러면 초과되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? 네, 메디케이드 자격 유지를 위해서 초과되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spend down이라고 부릅니다. 예. 이게 메디케이드에서 허용하는 지출을 하는 방법을
얘기하는 것입니다. 자, 이 메디케이드에서 허용하는 이런 스펜 다운의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면제되는 자산을 구매하거나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 그 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면제되는 재산, 네,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겠죠. 네,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, 또 본인이 이미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주택을 수리하시고 유지, 보수하시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, 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손잡이가 있는 것,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, 또는 리프트 같은 것을 설치하는 데 그 비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예외로 쳐주는 것이 차량입니다.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기존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도 비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메디케이드에서는 한 대의 차량을 여러분이 보유하실 수 있는 것 예외 자산으로 인정을 합니다.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면은 뭐 백인 할아버지들이 빨간색 컨버터블 스포츠카 타고 고속도로에서 싹 지나가는 모습 보시죠? 네. 원래 그분이 평상시에 그런 스포츠카를 탈 만한 재력을 원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가 이 스펜다운을 위해서 고급 차량, 내가 젊었을 때 못 타봤던 차량을 구매를 하셔서 그걸 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쓴 다음에 양로원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양로원 서비스 받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겠죠. 자, 그다음으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쓰실 수 있는 스펜다운이 또 장례 비용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부부가 미리 사놓은 장례 비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서비스 플랜들은 메디케이드에서는 예외로 취급을 합니다. 그 외에도 생활 필수품, 가구, 전자제품, 옷 이런 것들 필수적인 가정용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예외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스펜다운 하는 것들 중에 두 번째 종류로 많이 쓰는 것은 그다음에는 부채나 의료 비용을 갚는 것입니다. 부채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게지가 있다거나 또는 차량에 있는 차량 페이먼트, 네, 주택에 있는 모게지 또는 신용카드 빚, 뭐 이런 것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빚을 갚는 것도 스펜다운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. 또 의료 비용을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니 내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무슨 의료 비용이 있죠? 네, 어떤 의료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, 메디케이드 시작하시기 전에 큰 수술을 하셨다거나 병원비가 있다거나 의료비 같은 것이 밀린 비용이 의료 비용이 있었다고 하시면 그것을 갚는 것은 네, 예외로 스펜다운으로 인정을 받습니다. 또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들은 전문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신 경우에 그것도 예외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스펜다운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큰돈이 생겼을 경우에 이 장애인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 피해가 큽니다. 그래서 Supplemental Needs Trust, 네, 이런 종류의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트러스트에다 옮겨 놓고 거기에서 생기는 비용이나 아니면 원금을 통해서 메디케이드나 이런 혜택을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본인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전문적으로 서플리먼털 리드 트러스트를 만든다거나 하던 방식으로 재정 설계를 해 놓으신 경우에도 스펜다운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중요한 세 가지 잘 그 방법 들으셨죠? 이 방법대로 본인이 받은 갑자기 생긴 큰돈을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요.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권장 사항은 이 큰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메디케이드 사무국에다가 먼저 신고를 하셔 가지고 그 방법대로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모든 스펜다운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을 문서를 잘 보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네, 문서를 잘 보관하지 않고 뭐 "나 여기다 줬어." 이렇게 구두로만으로는 증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. 항상 영수증, 계약서 이런 것들을 잘 모아 가지고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메디케이드 규정은 주마다도 다르기도 하지만요. 또 그것을 처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, 시라든지 아니면 카운티마다 그 처리하는 방식이나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꼭
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. 혼자서 독단적으로 '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.' 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냥 막 처분을 하신다거나 또는 가족 명의 가족에게 그 재산을 넘겨 주신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을 때 네 메디케이드 자격이 박탈이 되거나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 박재진 변호사 TV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